태양의 풍속. 의라. 요거는 뭐뭇이 지닌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지. 그러면 태양이 지닌 풍속이란 얘긴데 이 풍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으로 쓰인 거지? 한자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네. 이거는 바람의 속도 뭐 이런 뜻으로도 볼 수도 있겠고 음 사회 전체의 생활 습관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 그리고 또 당시에 유행하는 습관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인단 말이야. 여기서는 대체 무슨 뜻으로 쓰인 걸까? 그런데 태양의 풍속? 대체 제목이 왜 이런 거야? 태양아. 혹격조사가 사용되었네. 부름의 형식을 취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이게 시적 대상인 거지. 태양? 제목에서 나오는 태양이네. 그런데 태양은 일종의 사물이잖아.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부르고 있네. 아마 이런 경우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다만 한 번이라도 좋다. 좋다네.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거야. 그런데 다만 한 번이라도라고 하는 부사절이 지금 있는데 이거는 뭔진 모르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또는 아주 간절하게 좋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게끔 만드네. 너를 부르기 위하여. 너, 이 태양이겠지. 응? 나는 여기 바로 이제 나는이라고 해가지고 시적 화자가 들어라 있네. 두루미의 목통을 비로 오마. 비로 온다라고 해놓고 마라 그랬네. 이 마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상대해, 대한, 약속을 말할 때 흔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 너한테 약속한다. 비로 오겠다고 이런 얘기야. 그런데 두루미의 목통을 비로 와? 두루미의 목통? 아, 학수고대라 그래가지고 그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있지.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서 목통을 빌려온다는 얘기는 결국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두 개의 문장은 하나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요것이 요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두루미의 목통을 빌려오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도친 거야. 강조하기 위한 거지. 그런데 뭘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거지? 아, 여기 너를 부르기 위해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목표, 목적이 되겠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목적 달성이 굉장히 간절한 것 같아. 여기 다만 한 번이라도 좋다라고 했고 두루미의 목통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표현이 목적 달성의 간절함을 느끼게 해주네. 재밌네. 나의 마음에 무너진 터를. 이 의가 뭐뭐이라는 이라고 해서 동격의 의미를 부여할 때 쓰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때 이 마음과 무너진 터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거야.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거지. 그런데 무너진 터 그러면은 공간이잖아.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그러한 공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관념적인 것을 갖다가 구체적인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네. 그런데 이 터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황폐함이 느껴지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황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인 것 같네. 닦고, 닦는다? 이거는 땅을 다진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나는 그 위에 너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련다. 궁전을 세운다고? 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건설, 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너진 터에서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바꿔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궁전이 너를 위한 궁전이네. 아, 그렇다면 이때 태양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소중한 존재로서
여겨지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 연다라고 했네. 요거는 의지를 다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종결음이지.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그러면 너는 그 속에 와서 살아라. 너가 그 속에 와서 산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라고 하는 것은 궁전을 말하는 거겠지.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소망하는 바네. 명령형 종결 어미가 사용됐네. 이렇게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강한 소망을 나타내거나 의지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수법이지. 나는 너를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마. 나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식구를 반복하고 있네. 운율과 어떤 강조의 효과를 위한 것이겠지. 그런데 이때 너를 어머니, 고향, 사랑, 희망이라고 일종의 비유를 한 건데 그러고 보니까 이 소재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들 아니야?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 이런 비유를 통해서 태양이 지닌 그 절대적 가치, 의라고도 하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열거가 그 태양이 지닌 절대적 가치를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태양이 사는 집을 단순히 집이라 하지 않고 궁전이라고 한 거네. 그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거지.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마라고 하네.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상대에 대한 약속의 의미를 드러내는 종결 의미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네.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운율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겠지. 그리고 너의 사나운 풍속을 쫓아서 무엇을 쫓아서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뭐 뒤를 따르다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 그러니까 너의 사나운 풍속을 따른다는 얘기네. 여기 풍속이란 말이 나오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풍속은 아무래도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태양이 갖고 있는 어떤 습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풍속이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지. 이 어둠을 깨물어 죽이련다. 어둠을 없앤다라고 하는 뜻인 건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는 정반대네. 왜냐하면 태양은 밝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소재잖아. 그러니까 이 어둠을 깨물어 죽인다는 얘기는 거부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게 보면 이 너의 사나운 풍속을 쫓아서 이 어둠을 깨물어 죽이는 것. 이게 바로 그 화자의 최종 목표 내지는 소망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전을 갖다가 새로 세우는데 이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일종의 노력이야.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뭘 하느냐? 태양이 있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그것을 쫓아가지고 이 어둠을 갖다가 없애버리게 되는 거잖아. 이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렇게 보니까 이가 의미 있네. 요거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말인 거야. 그러니까 현재 자기는 어둠의 상태에 있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요 무너진 터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거부하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군.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 현재 상태에서 태양이 궁전에 살고 내가 태양의 풍속을 쫓는 것은 미래의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갖다가 이 사람은 목표로 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의 의지는 매우 강렬하게 느껴져. 여기 연다라 그랬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의지를 다질 때 사용하는 그러한 종결 어미를 사용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여기 보니까 사나운 깨물어서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시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시어들은 시에서 보통 사용되는 그 감미로운 그런 시어가 아니야. 폭력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왠지 이 사람은 투쟁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태양아, 또다시 대상을 부르고 있네.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느끼게 해주지. 너는 나의 가슴 속 작은 우주에, 가슴 속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음을 말하는 거겠지. 호수와 산과 푸른 잔디밭과 흰 방천에서, 호수, 산, 푸른 잔디밭, 흰 방천? 마음을 작은 우주라고 하고 또 호수, 산, 푸른 잔디밭, 흰 방천이라고 또 하고 있네.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인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네. 즉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 말하고 있는 거야. 불결한 간밤의 서리를 핥아버려라. 서리가 또 나오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있네. 그러니까 자연물을 이용해가지고 시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 서리하고는 다른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핥아버려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일종의 제거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때 서리는 제거의 대상이네. 그렇다면 요 방천, 잔디밭, 산, 호수는 지켜야 할 대상인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이 서리를 제거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요 푸르다, 희다 라고 하는 이런 색채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는 이미지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이미지들이지. 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켜야 되는 거고 반대로 불결한 간밤의 서리야. 이때 이 간밤 그러니까 어둠이 느껴지잖아. 또 불결함 그러니까 더러움이 느껴지는 거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때 이 서리와 나머지 요 자연물들은 대립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 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강한 소망이나 의지를 드러낼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 나의 시냇물을 쓰다듬어 주며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어 주어라. 나의 시냇물을 바다의 요람을 쓰다듬어 주며 흔들어 주어라. 대꾸네. 대꾸를 통해서 운율감과 강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나의 시다듬을 쓰다듬고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드는 것은 뭔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쓰다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루 만지거나 달랠 때 보통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 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침대를 말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요람을 흔든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를 갖다가 달래는 거지. 아, 그렇다면 이때 이 시냇물하고 바다의 요람 이것도 위에 있는 호수, 산, 푸른 잔디밭, 흰 방천하고 같은 의미라고 봐야 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음속 그다음에 여기에도 마음속 이런 말들을 갖다 보충해주면서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시냇물이라든지 요 바다의 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들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나의 병실을 병실? 이 사람 환자야? 이건 아무래도 현재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병든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족들의 아침을 데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오너라. 어족의 아침을 데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오너라. 여기서 말하는 유쾌한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양을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어족들의 아침? 물고기인데? 아침 그러면은 밝음의 이미지를 갖다가 갖고 있는 그러한 시어지. 아, 그러니까 이때 이 병실은 바로 어둠의 이미지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아침과도 같은 그러한 상태, 그리고 그것은 결국 유쾌한 손님과도 같은 상태인 거지. 그런 상태를 갖다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쾌한 손님과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밝고 행복한 그러한 상태인 거지.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본성은 호수, 산, 잔디밭, 방천, 시냇물, 바다의
요람 같은 그렇게 순수하고 밝고 맑은 본성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이 사람의 현재는 간밤에 서리가 끼었고 병실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둠의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상태를 거부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러한 상태를 되살리고 싶은 거지. 요렇게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아침을 맞게 되는 거고 유쾌한 손님을 맞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소망하는 바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은 자연물을 활용해가지고 시적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리고 이 사람이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여기 버려라, 주어라, 오너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 이걸 통해서 강한 의지와 소망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태양보다도 이쁘지 못한 시, 보다도라고 했으니까 또 이 사람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태양과 시를 갖다가 비교하고 있어. 이쁘지 못하다고? 어떤 걸 말하는 거지?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 역시 태양과 나의 시를 갖다가 또 비교하고 있는 거네. 그런데 이때 이 나의 시는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시야? 이거는 자기 자신의 정서를 갖다가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네. 그런데 나의 시? 이 사람 시인이야? 시적 화자가 시인인가 보네.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의 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쁘지 못하고 서럽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지. 이 얘기는 결국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반성의 태도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 어두운 병실에 켜놓고 또다시 어두운 병실이 나오네. 앞에서 나온 것처럼 켜놓는다고? 가만히 있어봐. 시라고 하는 것은 켜놓는 그런 게 아닌데. 역시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것을 갖다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썼겠지. 태양아 내가 오기를 다시 또 부르고 있네. 바로 이 너가 오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소망하는 바인 거지. 그렇다면 이때 이 태양이 오는 그러한 상태는 바로 이러한 어두운 병실과는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갖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 밤을 세워가며 기다린다. 이 밤이라. 이게 바로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인 거지.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어두운 병실하고 같은 상태일 거야. 세워가며 기다린다라고 했어. 이거는 결국 소망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노력을 보여주는 행위인 거지. 이 작품을 시인의 시세계와 관련지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시인이 처한 현실이 있어. 그리고 시인의 소망하는 바가 있는 거지. 그 현실을 무너진 터라든지 밤이라든지 병실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이러한 시어들로 나타낸 거야.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이쁘지 못하고 서러운 시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 사람은 요것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태양과 같은 시를 쓰는 시대를 갖다가 이 사람은 소망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이 태양과 같은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소망하는 새로운 정신세계인 거야.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명암의 대립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어들을 사용한 거야. 현실을 어둠의 세계로 표현하고 새로운 정신세계를 밝음의
세계로 표현한 거지. 그렇게 본다면 요때 요 태양의 풍속은 바로 시인이 소망하는 시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재밌는 제목이네.